자, 그래서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요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점과 이 성체줄기세포의 활용의 한계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유망한 연구 분야이다라는 것이고, 뭐 관심이 있는 분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이 이제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이 결과물은 거의 비슷한 것인데 어떤 식으로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는지를 비교해 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유명한 요 네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자, 그런데 줄기세포만 나오면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건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누구를 배워서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으나 젊은 유망한 아리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이거 상투적으로 나온 말이라서 잘못 나왔어요. 어쨌든 젊은 유망한 장래가 유망한 여성 과학자였었는데 이것도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나? 이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꽤 그새. 이게 언제적 얘기야? 2014년도 쯤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거의 10년 전이지.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그러니까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쉬운 게 아니겠죠. 근데 이것을 아주 쉽게 갑자기 또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딴 길로 빠져서 그 테라노산지 뭔지 하는 그 스탠포드 출신 그 여성 그 생각이 또 나네. 혈액 하나만 가지고 모든 질병을 진단한다는 또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감옥 간 그 여성분 처럼 이 여인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아주 쉽게 몇 가지 처리만 사사삭 해가지고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뭐 이제 막 주장을 하면서 논문을 여러 개를 냈죠. 초기 단계의 그러한 논문들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그 닥터 황처럼 이 사이언스 네이처에 그냥 도배를 해버리는.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논문이 나가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팔자를 완전히 고치는 거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성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초기엔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됐었죠. 저 사람처럼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막. 알고 보니 완전 사기인 거지. 순전 조작 날조 사기.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굴지의 이화학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의 보스가 자살을 해버려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그래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줄기세포만 나오면 전부 이런 식으로 사기들이 난무하느냐라는. 왜? 그만큼 이 이득이, 일단 이것을 성취하면 그만큼 그 반응이, 리워드라고, 이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경쟁과 거기에 대한 경쟁에 따르는 이 부담감, 프레셔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금도를 넘어서는 막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쫓겨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중헌디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저는 이제 식물 쪽을 하잖아요. 식물 쪽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분자생물학을. 사실은 학부 때 식물, 동물 둘 중에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식물을 선택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지도교수를 동물 쪽, 식물 쪽 지도교수를 처음에 딱 도착을 해서 유학 만나봤는데 이 식물 쪽 지도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뭐 그때 한참 20대 혈기방송 이런 사람이면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그냥 간 건데 이제 식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낙후됐기 때문에 동물보다 사람들이 좋습니다. 프레셔가 없어, 진짜. 에이, 뭐야, 그냥 대충 살아. 쉽게 말해서. 동물 쪽으로 가면 이게 점점 더 프레셔가 탁 세지는 거지. 그걸 제가 어디서 확 뼈저리 느꼈냐면은 박사를 따고 나서 박사 학위 취득한 다음에 1년 동안은 병원에 가서, 의대에 가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했거든. 장난이 아니대, 이 사람들은. 그냥 전부들 그냥 쭈삣쭈삣 이래가지고서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나.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 싶어가지고서 딱 1년만 하고 다시 식물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이건 사실에 정말 식물과 동물 쪽에 이 분위기가 그만큼 달라요. 식물 쪽에서도 그만큼 이 반영을 해서 저쪽 들로 산으로 다가서 채집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하고 실험실 안에서 나체 무슨 분자생물학 한답시고 깝죽대는 사람들하고 보면 이 질이 다릅니다, 사람이. 역시 대인배들은 저쪽 밖에서 놀고 쫌팽이들은 안에서. 이건 또 괜히 나의 개인적인 지극히 편견이 들어가 있는 말이니까 취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식으로 해서 줄기세포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조직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조직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이 척추동물에 있어서는 4가지의 주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이저라고 하는 주요 조직이 4가지가 무엇이냐? 상피 조직, 그 다음에 쓸데없이 상피 조직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냐? 결합 조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근육 조직, 마지막으로 신경 조직,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 종류의 조직이 사람을 유시한 척추동물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4대 주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신경 조직은 따로 신경계를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면 상피 조직에 대해서, 여기는 잡다하게 늘어놓긴 했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피 조직의 일단 기능을 생각하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상피 조직, 포장지 아니에요, 우리. 포장지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보호를 하고 둘러싸는 게 포장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피 조직도 그런 바깥쪽을 보호를 해주고, 상피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겉만 둘러싸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사실 안으로도 뒤집고 들어가도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뭔가 하나 완전히 이어져 있는 하나의 동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해서 항문까지 다 뚫려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장기들도 겉에처럼 이렇게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안에 있는 장기와 바깥에 있는 우리 피부 같은 것들을 동시에 똑같이 같은 종류의 상피 조직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네. 안쪽에서도 우리의 폐라든가 위라든가 창자라든가 그런 것도 바깥쪽은 겉쪽은 이런 상피 조직들이 이렇게 전부 둘러싸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종류의 우리의 피부를 형성하고 있는 상피 조직과 우리 안쪽에 내부에 있는 장기를 덮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조직들을 전부 상피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외부와 내부 기관들을 보호막고시를 하고, 상피 조직은 사실 우스갯소리로 좀 이것도 역시 과장된 형태의 그림인데, 상피 조직 하면 이 편견이 좀 섞인 상피 조직의 모양은 이 바트 심슨 머리처럼 이렇게, 이것이 대표적인 상피 조직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머리가 쭈삣쭈삣해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손가락처럼 돌기가 삐져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고, 아래쪽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형적인 상피 조직의 모양새인데, 일단 생긴 대로 논다고 했잖아요. 상피 조직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단 바깥쪽,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양극성이라고, 영어로 괜히 해서 polarity라고 해서 이쪽과 이쪽이 서로 일단 이 극성이 있잖아요. 모양이. 자, 이 두 개의 방향성 중에서 이 상피 조직, 하나의 세포로서 상피 조직이 외부를 향하고 있는 쪽이 어디일까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위. 왜? 외부를 향하고 있는 쪽은 왜 이렇게 물결이 돼 있을까? 세포 막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돼 있으면 뭐가 좋은데? 표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결국 바깥쪽에 있으면서 이는 외부와 가장 처음으로 최전선에서 접촉하고 있는 면은 뭔가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이 창자 안쪽에 창자를 형성하는 그 표면이든 바깥쪽에 우리 피부를 형성하는 표면이든 간에 창자를 떠올리면 이것이 가장 이해가 잘 되겠네. 특히 작은 창자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작은 창자인데, 왜? 거기서 하나라도 더 많이 소화된 음식물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반면에 왜 이렇게 평평할까? 밑에 쪽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또 다른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상피 조직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최전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어떤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외로워. 일단 내가 여기서 나의 뒤를 봐주고 있던 이 무리와 분리되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지. 떨어져 나가는 우주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쪽 면을 통해서 나의 이 뒷부분들과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평평하게 안정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딱 평평한 면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마치 피아노 선처럼 굵은 심줄 같은 그런 단백질들이 여기 박혀 가지고서 이쪽 안쪽에 있는 조직들과 연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기저막이라고 하는 베이살 멤브레인이 여기 딱 있는 것이고, 저 위에 있는 정단면 에이피칼 서피스라고 하는 거,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상피세포 안에 이렇게,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일반 생물 1에서 우리가 다뤘어야 될 내용인데, 어떤 세포가 무슨 가장 두드러지게 특이하게 생긴 세포가 신경세포 아니에요. 얘도 꽤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 특이하게 생겼잖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 라고 궁금하다면 이게 전부 다 안쪽에는 빨간 선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 세포 골격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필요에 따른 모양들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 결격이 결국 어떤 특정 세포의 유지,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정한 세포의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기점하게 그 피아노 선과 같은 그런 단백질들이 결국 이렇게 두껍게 깔려 있는 겁니다. 세포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보겠지만 세포생물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무시해도 좋은. 자, 그래서 이 상피조직 세포 중에서 특히 어떤 세포는 요 위에 이렇게 선모 세포들이 상피조직에 선모라고 해서 동물 세포의 그 미세 소관 중에 외부에서 미세 소관이 있는 데서 운동성을, 어떤 세포의 운동성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편모이고 또 하나는 선모라고 하죠. 편모는 세포가 하나 딱 이렇게 있으면은 마치 장비 수염처럼 길게 하나 쫙 나와 있는, 이것이 결국 미세 소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편모가. 이건 세균 세포처럼 박테리아처럼 돼 있지만 아니라 원래 이 진핵 세포도 이렇게 꼬리가 있어서 길게 운동을 하는 세포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마치 이렇게 막 프로펠러처럼 움직여가지고서 운동하는 거거든. 선모는 이게 장비 수염이 아니라 관우 수염. 장비 수염은 선모. 털복숭이 막 짧게 이렇게 막 온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둘 다가 똑같은 미세 소관 구조로 있는 단백질이에요. 세포 근력 단백질이 있는데 선모 세포가 지금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기도 안에 쫙 깔려 있는 마치 긴 양탄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선모 세포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선모들이 이렇게 마치 갈대밭에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들처럼 막 이렇게 물결을 치게 되면 여기서 여기 박혀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 많은 이 이물질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침투해놓은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걔네들을 떨쳐버린다든가, 또 유속을 우리 강물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해두시 우리 안도 이렇게 물이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도 유지해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거 이제 상피세포 바깥을 이렇게 선모가 덮여 있는 특별한 우리의 기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세포라는 건데,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 선모 세포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꼴초였던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딱 그것을 그렇게 딱 끊는 거를 영어로는 콜드 터키라 그래요. 콜드 터키. 무슨 패치 붙이고 뭐를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팍 끊어버리는 아주 독한 그런 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다. 난 그래서 끊었지만 끊은 지 꽤 됐지 이제는. 계속 피고 있다면 이게 조금씩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안 좋지. 감염도 훨씬 자주 되겠지. 목소리도 많이 안 좋아지고. 담배를 끊었더니 슈퍼맨이 되는 거 있죠. 내가 담배를 끊었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있을 때 담배를 끊었어. 일주일에 2번씩 방과 후, 그러니까 저녁 7시쯤 되면 앞에 학교 그 실험실 앞에 공터에 있어서 거기서 맨날 모여서 축구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그냥 아무나 와. 그래서 그냥 같이 축구를 해요. 하는데 담배를 끊은 지 일주일이 돼가지고서 하는데 갑자기 펄펄 나는 거야, 내가. 슈퍼맨이 됐어, 진짜.
이야, 내가 이렇게 회춘이 됐구나. 애들이 갑자기 막 놀래. 야, 너 미쳤냐? 왜 그래 갑자기 해? 너 혹시 이상한 미친 짓 한 거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다든가 하는 그런 짓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맞아, 담배 끊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딱 3주밖에 안 가. 3주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어쨌든 그 3주만이라도 얼마나 한번 느껴보세요. 요즘 사실 많이들 담배들을 안 피니까 별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피워보고 끊어보면 자, 이런 상피세포가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상피세포는 보호막을 형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여를 할 때 지금은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 아주 나의 불우했던 한국의 학창 시절에서는 이 스크럼 짜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였단 말이야.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게 스크럼 짜고 막 돌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절인데 이거 흩어지면 아주 개박살나는 그럴 때인데 요 옆에 중간중간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이게 세포 간에 틈틈이가 마치 접착제를 붙여놓은 것처럼 정교하게 벽돌처럼 그렇게 물조차도 새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 놓는 것이 상피세포에게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보호막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세포 간의 이웃 세포들 사이의 간격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거 잘못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능을 유전적인 질환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렇게 상피세포의 틈새들이 꽉 밀착되지 않게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유전병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 보면 너무 끔찍해. 그냥 딱 보면 피부가 끔찍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화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상피세포가 얼마나 중요한 보호막 구실을 해주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구현해 주느냐? 단백질들이 그것들을 구현해주는 그런 밀착을 시켜주는 그런 이것을 연접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밀착 연접, 접착 연접, 접착 반 이름도 매우 싱숭생숭 비슷해가지고서 이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자세한 기능을 서로 구분한다는 것은 세포생물학의 영역이고 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일반 생물학 1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둘 다가 일반 생물학 2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저는 이런 3가지 종류가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반 생물학 책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연접은 마치 지퍼 구실을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서 마치 물조차도 못 새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접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이제 기계적인 물리적인 큰 힘을 제공을 해가지고서 꽉 서로를 이렇게 조여매주는 그러한 연접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은 아예 대못질을 해버려가지고 여기다 쾅 목을 박아가지고서 절대로 서로 안 떨어지게 해주는 이 3가지 종류의 연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착 연접이 바로 지퍼 구실을 해주는 거고 이것이 가장 상단부에 보통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꽉 지퍼 올리듯이 딱 잡아주면은 그런 물조차도 거기 안 새 들어가지. 그 다음에 접착 연접은 바로 밑에쯤 돼가지고서 걔네들이 훨씬 더 물리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그것을 유지를 해줄 수 있게끔 밑에서 기계적으로 서로 조여매주는 그런 것이고 더 밑에 가서는 그것은 지금 대못질 한다는 식으로 이것을 훨씬 더 대못보다는 더 훨씬 비유가 적절한 것이 리벳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리벳이 잘 눈에 띄지를 않아서 리벳이라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별로 잘 와닿지를 않아서 그냥 대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밀착 연접 같은 거는 그러니까 싹 이 지퍼 구실을 해서 이 그 틈새로 요 연접 단백질 덕택에 물조차도 그거를 이 틈새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주는 요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거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혈뇌장벽이라고. 영어로 BBB인데, 왜 BBB야?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BBB, 또는 Brain Blood Barrier. 어쨌든 혈뇌장벽이 무엇이냐? 뇌로 통하는 혈관은 심지어 거기까지 완전히 뇌와 사실은 이 혈관은 어느 경계면에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지퍼처럼 딱 막아버려요. 심지어 그래서 웬만한 물질들이 뇌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차단을 시켜놓은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지? 거기다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그 밀착 견접들을 쫙 깔아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게 될 이 호르몬을, 동물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이 내분비샘이라고, 내분비샘 또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뭐, 편도선은 내분비계는 아니지만, 무슨 갑상선 또는 갑상샘이라고 얘기해요.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 조직 역시 이렇게 상피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땀샘이라든가, 또는 독을 만들어내는 독샘이라든가, 우리는 없지만, 개구리 같은, 그런 친구들은 독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역시 전부 이렇게 이 상피 조직이 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피 세포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맨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죠. 가장 마모되는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인 거지. 아까 그 기점학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꼭 붙들어 매야 된다고 이악 물고 버티고는 있으나 한계에 있는 거지. 결국 가장 물리적으로 마모와 손상이 가장 쉬운 것이 상피 조직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그만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뭐 비듬이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밖에서 떨어지잖아. 그럼 그 떨어진 비듬 이거 이제 보강해주기 위해서도 또 계속 세포 분열을 해줘야 되는. 자, 세포 분열을 계속 그렇게 자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 이제 어떤 리스크가 딸린다는 거지. 상피 조직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세포 분열과 암은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카시노마라고 하는 종류의 암, 이것을 한국말로는 암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발생 빈도가 이 상피 조직에서, 그러니까 요 암이 상피 조직에서 생겨나는 암들을 전부 이렇게, 그러니까 피부암, 폐암, 유방암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 그 계통의 상피 조직에서 생겨난 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피부암, 유방암, 폐암을 각각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예시를 든 것이지 중요한 포인트는 상피조직 세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암이 발생할 빈도가 좀 높겠구나 라는 얘기죠. 또 이 조직 세포가 상피조직을 만들어내는 그 성체 줄기세포가 얘네들이 피부층에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피부암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만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만 돼도 이것이 금방 투과가 돼서 그쪽에 유전자가, DNA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그 조직이, 그 줄기세포가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무서워지는 거지. 결국 모든 암은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러한 줄기세포의 돌연변이는 훨씬 더 이 암으로 돌변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다루기가 힘들어 된다. 그래서 이제 피부암의 실제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야 뭐. 자, 상피가 여러 종류가 있다. 책에서는 뭐 단층 상피, 다층 상피. 당연하지. 집이 단층집이 있고 복층집이 있고 3층집이 있는 것처럼 상피세포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 뭐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상피 세포의 종류도 생긴 대로 노는 거지 뭐 이렇게 평평한 무슨 뭐 입방 원주 뭐
그래, 있어. 여러 모양이 있다 정도로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다양한 어디에 배열이 되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어, 자질구레한 것들,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이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고 또한 사람에 있어서 사람을 위시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물이 비슷한 포유동물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이 케라틴 단백질. 피부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실험실에서도 단백질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단백질체 연구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오염 물질이 이 케라틴 단백질.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내가 막 찾고 마지 않아 찾고 싶어서 막 하는 단백질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분석을 의뢰했는데 전부 잘못하면 장갑 안 끼고 막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고 하다 보면 전부 단백질 분석되는 건 케라틴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만큼 흔하디 흔한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케라틴으로 불이나 새 뿌리 같은 것들도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다. 상피세포는 그 정도. 결합 조직에 있어서는 이제 결합 조직이라는 것은 중간을 채워주는 그런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봉제 인형이 있다면 그 안에 이제 봉제 인형 안에 스터프라고 하지 영어로 라든가 소파가 있다면 소파 속을 채워놓는 그런 푹실푹실한 그런 재료라든가 식의 일단 딱 결합 조직하면은 눈에 귀에 머리에 먼저 딱 들어오는 것이 이것인데 다만 결합 조직의 종류에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지 못했던 얘도 결합 조직이었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종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류도 많고 또 여기저기 많이 필요하니까 가장 많고 널리 분포하는 동물 조직이다라고 이거야 뭐 어디 퀴즈에서 나올 그 정도의 문제 수준이고 자 1학기 때 배웠던 그 세포 외 기질 단백질 뭐 콜라겐을 위시한 그런 중요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사실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바로 이 결합 조직 세포 중에서도 특히 결합 조직 세포 중에서도 또 대표 주자격인 이 우리의 사이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세포들. 이것을 영어로 파이브로블라스트 세포라고 해서 꽤 유명한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 이것을 섬유아 세포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푹푹 뽑아내 버려서 세포 밖에서 그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이 막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결합 조직 세포들을 보여주고 있죠. 뼈가 결합 조직 세포였다. 그런 점. 더 놀라운 것은 적혈구, 백혈구와 같은 이 혈액세포 역시 결합 조직 세포다. 물론 지방 조직 세포도 결합 조직이고 연골도 그렇고 힘줄도 그렇고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의 세포들이 사실은 다 소위 말하면 따지고 보면 결합 조직에 속한다라는 점이고 연성 결합 조직 무슨 뭐 특화된 결합 조직 뭐 얘네들이 뭐 연골, 지방, 뼈 그다음에 혈액세포 얘네들이 얼핏 보면은 얘도 결합 조직이야라고 떠올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들도 결합 조직이라는 그 정도이고 근육 조직 잘 나간다. 근육 조직은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결국 뼈와 연결이 돼 있어 근육이 뼈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결국 근육이 사실 이것을 전부 다 가능하게 동물로서 우리를 동물을 동물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근육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커피 잔을 딱 잡아야 되겠다. 근육이 알아서 딱 해주는 거고 이걸 해서 딱
마셔갖고 이렇게 약을 올려야 되겠다. 뭐 하는 것도 이제 근육 조직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액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세포들에도 다 존재하는 세포 안에 하는 세포 골격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나 근육 조직에서는 이 액틴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서. 자, 요 미오신이 뭡니까? 1학기 때 봤던 이 미오신. 액틴은 세포 골격 단백질이에요. 맞아? 그죠? 미오신은 뭐래? 원래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미오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운동 단백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단백질이죠, 얘가. 미오신은 액틴 위를 걸어 다니는 운동 단백질이에요. 액틴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겨 다니는 단백질이야. 얘가 어떻게 옮겨 다니지, 걸어 다니지? ATP를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가 무슨 함을 지고 가는 건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금 ATP 하나씩 뽀개가면서 옮겨가는 게 그러니까 얘를 운동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미오신. 그런데 근육에서는 이게 희한하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서 원래 보통 세포에서는 액틴이 쭉 길을 깔아 놓으면 액틴은 길이에요. 그럼 미오신은 그 위를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서 막 다니는 거야. 런웨이를 쥐가 옮겨 다니지. 왜? 그냥 심심해서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미오신이 항상 뭘 항아리 지고 다니듯이 뭔가를 옮기고 있잖아요. 미오신. 세포 안에서. 그러나 이 근육세포에서는 이들 조직이 액틴을 전부 줄기를 툭으로 한 대 묶어놓고 액틴을 그대로 꼼짝 못하게 액틴을 꼼짝 못하게 해놓는다는 건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얘기고, 미오신 운동 단백질들을 전부 무슨 노를 여러 개를 밧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액틴에다 연결을 시켜놓고, 액틴은 수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액틴을 수축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원래 미오신이 운동 단백질이지. 얘가 ATP만 주면 얘가 획가닥하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세포처럼 미오신이 막 걸어다닐 수 있지 못하게 하고 꽁꽁 묶어놓은 거지. 근육세포에서. 그러니까 미오신들이 여러 가지 다발로 묶여 있으면서 ATP를 딱 주면 얘네들이 움직이려고 막 하니까 마치 노처럼 우리 노가 한번 확 젖듯이 이렇게 확 제낀단 말이에요. 미오신들이. 이걸 제끼면 액틴 단백질은 그것을 이렇게 담고 있던 액틴 단백질은 수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액틴이 수축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별짓을 다 하게 되는 아주 희한한 그런 기전이죠. 그래서 구조를 딱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줄기로 나와 있는 이것이 액틴이고 그 위를 이렇게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이 미오신이고 이 미오신이 이것을 당겨버리면 액틴이 쭉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액틴들이.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 근육이 수축하는 것은 이래서 수축을 한다는 것을 그냥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세한 내막은 까먹어도 좋고 그거는. 자,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다. 하나는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skeletal muscle이라고 하는 요 골격근은 일단 생긴 게 잘 정리된 마치 행진을 하기 위해서 전부 도열해 있는 병사들처럼 오와 열을 딱 맞춰 놓은 그래서 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육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striated 또는 줄무늬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근육 자체가 다핵세포라는 건 근육들이 전부 한데 서로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섬유소 근육 안에 핵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 이런 외부에서 외형상으로 볼 때 이렇게 잘 무슨 줄무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골격근은 특성상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여의주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골격근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골격근들이 너는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니? 맞죠? 그래. 자, 그래서 결국에 뭐지? 왜 얘네들은 내 뜻대로 움직일까? 원래 골격근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여. 내가 알아서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골격근이야. 라고까지만 하지 말고, 우리 대학생인데. 왜 그럴까? 얘네들은 왜 움직이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돼 있길래? 이 골격근들이 누구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 뇌랑 연결되어 있지, 궁극적으로는. 결국 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가 몇 개가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세포가 그러니까 모든 근육, 골격근마다 끝에는 신경세포가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신경신호가 쫙 가야 얘가 자극을 해서 이게 딱 움직이게 되게끔 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골격근을 뼈대 근육이라고도 또 합니다. 골격근, 뼈대근. 뭐, 둘 다 똑같은 얘기고. 아,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은, 근데, 줄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요 골격근처럼, 골격근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아주 잘 정돈돼 있잖아. 줄무늬가 쫙 돼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줄무늬근, 스트라이에리드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 근육은 딱 보면, 이 골격근하고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줄무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우리는 심장을 내 마음대로 박동을 수축을 못 시키잖아. 내가 심박이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니까 빨리 심박수를 올려야 되겠다. 조금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involuntary 불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얘는 좀 희한하네. 좋아. 자, 근데 이제 그 불수의 근이라고 하는 이 끝판왕은 바로 평활근, 스무드. 왜 얘를 스무드 머슬이라고 하면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평활근, 또 다른 말로 민무늬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얘는 줄무늬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민자야. 그래서 민무늬근, 평활근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근육인데 왜 얘네들은 이상하게 돼 있고 쟤네들은 다르지? 뭐 조직이 그렇게 달리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얘는 대표적인 그런 불수의근인 거지. 우리의 소화를 돕는 이 위가 수축을 하는 거. 뭐 또 다른 장기들이 수축하는 거. 심지어 혈관도 수축을 했다, 이렇게 이완을 했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이럴까? 얘네들은 왜 우리가 의식을 못하고 지들이 알아서 할까? 얘네들은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신경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근육이 어디 있어? 다 신경이 연결이 돼 있죠. 다만 다른 종류의 신경. 그 신경이 서로 다른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신경과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없는 신경이 우리가 신경계 쪽으로 가면은 이제 차이가 구분이 되는 그때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렇게 이 평활근과 이 골격근에 서로 의식적으로 수축을 하고 조절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수축을 하고 하는 그 차이는 결국 그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근본적인 아주 심플한 허탈한 이유입니다. 신경조직은 별 볼일 없다고 얘기했죠? 그냥 뭐 중요한 건 알겠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신경계를 따로 볼 거니까 그렇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다양한 기관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그 강의 자료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기관계들이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딱 끝나기 좋은 포인트는. 안녕.